자, 오늘 분명 빠졌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상승이 나온 이유, 반응이 온 이유 우리는 알아야겠죠. 미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원익홀딩스 죽으라는 법은 없는데요. 다시 이렇게 34,9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좀 빠졌어야 정상인 건데 지금의 국장은 아주 좀 이례적인 상황이 나와주고 있죠. 공교롭게도 우리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구간 강한 좀 지지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구간 우리의 공략 포인트가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당연히 이 부분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좀 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장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나스닥이 어제 또 크게 빠졌었던 이유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요. 자, 두 가지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였었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중요하지가 않다. 나에게는 여전히 이 관세 인상이라는 권한이 있다. 대법원 판결을 틈타 이익을 보려는 국가들에게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얄짤없이 권고를 했던 것인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지교육법 또한 요 인공지능 버블 논란, 시트리니 리서치죠. AI는 경제 실업률을 무려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던 것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이어갔던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알고 나서 지금의 국장 또 원익홀딩스를 바라보면 또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 인내의 구간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장세가 또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익그룹에 뭐 악재가 생겼다라거나 또는 원익홀딩스만의 부분 악재가 있다라거나 여러분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2026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26년은 원익홀딩스의 해인가? 여러분들 원익홀딩스는 단순 자회사가 아니라 반도체죠. 실질적인 이익을 내는 지주사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 국장이 뭐 때문에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인공지능, AI 때문에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원익홀딩스의 가치는 바로 이렇게 자회사들로부터 오기 때문인데요. 이 자회사들이 AI를 필두로 동반 성장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익 IPS죠? 자, HBM, 차세대 패킹 공정 확대로 이 신규 장비들을 대폭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 원익 로보틱스, 얘는 이제 비상장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메타에 로봇팔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삼성전자 야심찬 포부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 원익 로보틱스가 컨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원익홀딩스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분명 받쳐주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극심한 저평가 구간, 여러분들 이것은 팩트죠.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여전히 이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나도 낮죠. 지금 원익이 보유한 원익홀딩스의 지분 가치는 1조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원익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2천억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 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세력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익홀딩스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역시 정답지는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 기간만 늘어났을 뿐 제가 봤을 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쫄지 마시고요. 지금의 구간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23일 어제 월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24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젠큐릭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바이오. 자, 그렇다면 시진핑과 엮여있는 국내 제약주를 보자. 바로 어제 월요일 밤이었죠.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이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요 시점 거래량이 상한가를 쳤던 이때보다 더 실렸죠. 심지어 버텨주다 보니까 정배열까지 다시 만들어낸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쏟아냈던 이 부근, 최근에 또 저항을 맞았던 이 부근, 그리고 어제째로 이렇게 미세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상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이와 같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 이슈. 어제 시간에서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공식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이 젠큐릭스만의 좀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젠큐릭스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깔끔하게 29.93%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가가 오히려 빠지고 시작을 했죠. 0.73%. 그러면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무려 30%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요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요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구간이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거의 최하단까지 왔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베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바로 밑단이거든요. 약 33,900원 부근. 여기가 이제 몸통으로 이렇게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거, 이거를 좀 인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의 구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봐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요일의 미장은 다시금 상승에 제한이 걸렸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분명 버텨갔었지만 주요 3대 지수는 이렇게 적지 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보복, 반항을 하면 더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얄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국장을 보면 그야말로 미친 장이 좀 펼쳐졌었죠. 코스피는 무려 5,946포인트, 코스닥은 버텨가면서 1,162포인트. 물론 특정 섹터에 한해서 순환매가 지속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이러한 국장의 특성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어질 확률이 좀 크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이거 같아요.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이 케빈 허씨가 어찌됐든 이 비둘기성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남은 2월달만큼은 증시가 좀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봐요. 떨어질 명분이 즉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일 수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긴 했었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는 종목들만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